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그리고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탄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탄핵과 하야. 자, 먼저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탄핵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됩니다. 먼저 보수에게 95%에 달하는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국립묘지 안장, 비서관 3명과 운전원 지원 1명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유지되는 자격은 경호, 경비 업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월급에는 세전 약 2,124만 원 수준인데 통상 월급은 매달 17일에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후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월급 지급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탄핵과 하야에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차이도 말씀드리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하야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한테 제공되는 이 대부분의 예우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호라든지 경비, 그리고 뭐 연금, 그리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 비서관 서비스까지 다 제공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야와 탄핵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건 아주 좀 먼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야 이후에도 이 수사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또 역시 탄핵하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박탈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런 예우를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하야가 난지 뭐 탄핵이 난지 그 기준은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라든가 앞으로의 뭐 이 정권의 문제와 관련했을 때 탄핵과 하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이 의결된다고 해서 그대로 절차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헌재로 가는 거죠. 헌재가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궁극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알려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내가 그냥 뭐 자발적으로 하야를 하느니 헌재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하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법적 절차 없이 그대로 직을 내려놓는 것이 반면,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헌재 심판정이 열리는 만큼 거기에서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이냐 하야만 놓고 따졌을 때는 그런 뭐 계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뭐 일각에 의해서 내란 수괴 혐의, 이런 엄중한 어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거기서 탄핵 결정과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 이건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만약에 이 내란죄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된다고 해도 체포, 구속 그 자체로 대통령직이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탄핵을 통한 파면 결정 두 가지뿐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라고 법적인 방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란죄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탄핵 절차든 아니면 형사 절차든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퇴진을 전제로 한다면, 물론 뭐 결론은 모릅니다. 퇴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 쪽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을 때는 하야보다는 오히려 탄핵 과정까지 지켜보는 게 더 질서 있는 퇴진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 지금의 대통령실의 그 보도된 입장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 지금 계엄령 선포의 어떤 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적 그 다툼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이 뭐 증인 신청이랄지 물론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취한 그 계엄령 조치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양 변호사님 의견과 비슷한데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변호인단도 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읽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하야를 선언하게 되면 그날로 사실 대통령 집에서 사퇴하고 대통령이 거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나와야 되고 한남동 공관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온 상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이제 사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수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이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는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에 하야와 탄핵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탄핵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아마 제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다퉈본다면 그 이후에 한번 결과도 다퉈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된 어떤 수사나 재판도 시간을 점점 더 끌 수도 있나요? 현재 방법으로는? 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사실 수사기관의 의지에도 달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설특검은 통과된 상황이고 일반 특검도 지금 계속 추진되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 특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과도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사 속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도 하야를 해서 대통령 신분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형사 절차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판단에는 모든 것이 가장 전제돼야 될 것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 모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좀 더 나은 판단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